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호출에 대한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함수의 호출은 스택의 원리, 즉 last in, first out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호출된 것이 먼저 종료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가 먼저 종료된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펑션에 대해서 제가 펑션 CBA 만들고 펑션 A를 먼저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펑션 A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펑션 B 호출, 펑션 B에서는 펑션 C 호출, 그리고 펑션 C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종료되는 것이 펑션 C, 그 다음이 종료하고 나서 펑션 B 종료, 그 다음에 펑션 A가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하고 나서 출력되는 내용의 순서를 볼게요. 먼저 펑션 A에서 여기 펑션 A의 1이라는 것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 펑션 B가 호출되니까 펑션 B1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C 호출되고 나니까 펑션 C에서 펑션 C1, 2가 호출되겠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펑션 A1, B1, C1, 2 그리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함수로 호출했던 지점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펑션 B2라고 출력을 하고 또 종료되는 것이고요. 종료된다는 것은 다시 호출한 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A에 펑션 A2라는 것을 출력하고 종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펑션 A는 호출했던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A1, B1, C1, C2, B2, C2 순서로 출력이 된다는 것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재기 동작을 이해해 볼까요? 재기 호출이라는 것은 함수 내에서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으로 실행 속도가 빠르거나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리커션 에러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파이썬에는 맥시멈으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 뎁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약 1000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960 몇 번 정도 될 것인데 그 뎁스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sys라는 모듈에 set recursion limit 해가지고 숫자를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 한계가 변경되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약 1000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을 만약에 만이라고 한다고 해서 10,000번을 꽉 채워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40번 정도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런 뎁스의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특징은 여러분들이 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느리다는 거,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를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재기 함수는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한다던가 해석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또 명료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기함수를 작성하실 경우에 재기함수가 복잡하게 되면 저희가 동작 이해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단순하게 또 간단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rint number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 내부에서 print number라고 하는 것을 또 호출하죠. 이런 형태가 바로 재기 호출입니다. 그래서 print number에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출력을 하는데 이제 줄 바꾸지 않기 위해서 and를 공백으로 주었어요. 숫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호출된 함수는 다시 숫자 하나 증가된 걸 받아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씩 증가된 숫자를 출력하고 나서 계속 호출되는 형태의 함수 호출입니다.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부터 해서 쭉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데요. 아래 보면 리커전 에러라고 해서 에러 났고
그 다음에 maximum recursion depth exceed 보이시죠? 자, 그래서 쭉 옆으로 가서 숫자가 몇 가지 나오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좀 더 뒤로 밀어 볼게요. 963이라고 보이시죠? 1000번을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1000이라고 세팅을 다시 한다고 해도 동일해요. 1000번이 아니라 963 있었죠. 자, 끝까지 밀고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96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숫자가 더 감소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그 끝까지 저희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횟수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왜 계속 실행이 되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생각을 적어보셨나요? 종료시키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종료되는 것은 함수에서 return이나 아니면은 이 마지막 줄까지 실행을 끝내야 되는데 이 실행을 끝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함수 호출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함수가 끝나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기 함수라는 것도 함수 객체가 계속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종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 프린트 넘버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것이 출력되게 작성을 해놨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넘버 해가지고 호출을 해볼게요. 호출을 했는데 화면에 에러 표시만 나고 1, 2, 3, 4, 5, 6, 7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함수 호출을 끝나고 나서 돌아와야 출력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런 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냐면 함수 호출문이 프린트 이게 출력문이죠. 의 위에 있고 함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수가 종료돼서 돌아와야 출력을 할 수 있는데 함수가 종료돼서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함수의 종료를 위한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요. 그런 종료를 위한 조건이 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게 되면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if 문 해갖고 여기는 레벨이 n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return 이렇게 종료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실행을 해보시면 0, 1, 2, 3, 4라고 출력을 하고 5에서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특징을 이해해보고 종료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만 한 상태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